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날씨도 지금 보면은 오늘부터 뭐 비와 눈이 온다고 하는데 주의 한번 챙겨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현상들, 날씨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활 방식이나 어떤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을 때 풀어가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국가, 그러니까 종교색이 짙은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들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중동 지역의 어느 나라는 뭐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죠? 사망에 이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조선 시대는 유교가 굉장히 종교처럼 어떤 하나의 어떤 주축이 되었을 때는 정말 여자들에게 치명적인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성을 가정에서 쫓아내는 그저 7가지의 어떤 그 가지연 7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좀 황당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아들을 못 낳는다든지 이렇게 말이 많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쫓겨나는 하나의 어떤 대상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그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남편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와가지고 뭐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죠? 이랬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와이프의 성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A라는 와이프는 어떻게 할까요? 기회는 이때다. 인사불성이 됐으니까 코너에다 몰아넣고 뭡니까? 린치를 가하는 와이프도 있을 수가 있고, 들으는 또 어떻나요? 어떤 와이프는 아유 고생이 많네요, 그죠? 뭐 꿀물을 타주면서 또 편안하게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이런 와이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우리 이 결혼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A라는 와이프와 B라는 와이프 모두 다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부 다 후회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판단이 부족했구나, 그죠? 아,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또 어느 날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됐을 때는 서로가 헤어지는, 뭐 이혼이라는 그런 어떤 갈래에 섰을 때도 뒤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그때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참아줬더라면, 뭐 지나고 나니까 별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또 혼자 지내다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의 지난 기억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불편했던 부분들, 이런 걸 또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재혼을 하는, 기억력이 부족한 뭐 이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이 3가지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판단력, 그죠? 정말 주식시장에서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경우의 수를 두고 A와 B와 C를 뒀을 때 내가 A를 잡았으면은 상한가를 먹었을 텐데 잘못 잡아서 C를 잡아서 상패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순간의 판단력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매수하셨는데 내가 팔고 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팔자마자 다음날 뭐 20% 이상 30% 급등하는 그 순간의 어떤 여러분들의 인내력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실패했던 이런 과정들의 어떤 나쁜 기억들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3가지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간혹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판단력과 주식시장에서 인내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짚어 봐야 되는 기억력이 중요하냐면은 주식시장에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남이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오늘 책상머리에 딱 적어 두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남들이 막 하는 대로 막 뭡니까? 그런 어떤 남들이 하는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부하내동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와싱 상담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오늘 제가 3분 멘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은 제가 이제 그 밀림의 왕자 호랑이와 사자에 비유를 한다면은 사실 이 호랑이와 사자는 우리가 가장 동물 중에서 동물의 왕자다 뭐 그죠 이렇게 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호랑이 같은 경우는 먹이를 구할 때도 혼자서 조용히 이 먹이를 구하는 반면에 사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뭐 어떤 목표물이 먹잇감이 잡혔다면은 떼거지로 가서 막 이렇게 그죠 몰려서 먹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호랑이와 사자가 붙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느냐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호랑이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에서는 호랑이와 사자가 붙었을 때 호랑이가 유리하고요. 좁은 공간에 뒀을 때는 사자가 이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호랑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 넓은 광활한 시장에 종목이 2,000개가 넘는 이와 같은 종목들이 하루에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종목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넓은 퍼져 있는 종목 중에서 아침에 어떤 그 주도주가 형성되면은 이것이 뭐 두더지처럼 막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종목이 끝까지 하루를 메우는 이런 어떤 현상들인데 그 현상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보면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실 이 그 세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독금이다 뭐 이렇게 막 많이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9시에서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9시 30분까지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서 상당한 흔들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30분이라는 시간이지만은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1분봉 있지 않습니까? 1분봉의 어떤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그 1분봉을 가지고 1분, 2분 만에 엄청난 아래 위로 흔드는 폭이 뭐 상하 뭐 5%, 뭐 10%, 막 이런 어떤 3%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흔들기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뭐 한 10시에서 한 11시 이런 사이에서는 그 흔들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그 개미들을 어떻게 합니까? 털어내는 작업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종목이 탁 떴을 때 이 종목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딱 덤벼들었는데 막상 어떻습니까? 어떤 파동 길이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개인들은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기다리면은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완전히 뒤집기라도 하듯이 다 털어버린다고. 그러면 개인들이 놀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개미들이 쫙 다 털려 나가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시간대가 한 10시 반에서 11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세력들이 마음대로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를 하는 이런 어떤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라고 하기에는 뭐 불과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타이밍상으로 흔드는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분봉의 어떤 위치를 잡으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해주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도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다음날 마이너스로 밀려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어떤 구조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10개가 나오면은 어쩌다 하나는 맞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날은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시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게 드리는 이 방송은 대부분 뭐냐면은 좀 단기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 폭을 늘리는 이런 어떤 저희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라.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로봇, AI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같은 부분들은 이미 뭐 TSMC의 실적이라든지 지금 뭐 오늘 나스닥 시장도 상당히 지금 많이 상승을 했고 제가 지난주에 1월 13일 날 대만의 선거가 그죠 좀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은 반도체의 어떤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로서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여러분들 뭐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중에서 뭐 HBM도 있고 온디바이스도 있고 CXL도 있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제주 반도체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주 반도체, 뭐 네오셈,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익히 아는 종목들이지만은 이 반도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1월 달에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시작을 했던 이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작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2차 전지가 막 시작할 때, AI가 막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그것이 꺾일 때까지, 그죠? 꺾이는 흐름은 뭐냐면은 기술적인 흐름으로 5일선이 아니라 21선, 61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그 61선까지도 꺾이고도 시장이 좋을 때는 더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5일선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반도체 부분도 좀 보시고, 이제 이 반도체 로봇 AI는 지금 삼성에서 주력으로 밀려고 하는 앞으로의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스마트워치, 그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시계도 나오고 이제 또 스마트 링까지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로봇도 지금 보면은 그 삼성에서 휴머로이드, 그죠? 이제 걸을 수 있는 로봇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은 뭐 그간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은 뭐 삼성 하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거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로봇 관련한 종목 중에서 에브리봇이 뭘 하고 있느냐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이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패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러면 이 패션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바뀐다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계속 두산 오버틱스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뭐 말씀드립니까? 에브리봇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로봇주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에브리봇을 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하나 또 좀 보신다면은 이렌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봐주는 전략이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AI 같은 경우는 뭐 단독 뉴스로, 그죠? 뭐 샘 울트만이 뭐 한국에 오고 어쩌고 뭐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죠? 뭐 오픈 AI 창시자 뭐 얘기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AI도 이제 작년에 움직였던 그 AI는 코난 테크놀로지였는데 지금은 뭐가 움직입니까? 이스트 소프트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좀 단기적으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확산해서 AI가 움직이니까 뭐 솔트룩스를 사야 돼, 마음 AI를 사야 돼,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압축되어 있는 요런 종목에서 여러분들께서 승부수를 좀 보는 것이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떠냐면은 시장이 좀 상승할 때, 그죠?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지금은 시장이, 그죠? 방향성이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정해지고 우리 시장도 그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해지성 종목들도 절대 여러분들께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아직까지 시장이라는 것을 완전한 어떤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식량 관련한 부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식량도 많습니다. 물론 뭐 누보도 상한가를 치고 시간의 상한가 치고 고려산업도 치고 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뭐 신성홀딩스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요런 종목들이 조금 더, 그죠? 좀 모습을 좀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해운 관련한 종목들 상승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은 요런 종목들도 또 한켠에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시장은 아직까지 뭡니까?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올렸다 내렸다 조율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대표적으로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물론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서 뭐 자사주를 파는, 그렇지만 그 금액이 그래 크지는 않지만 일단 뭐 판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시장에서 좀 탄력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팔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띄워야 되잖아,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장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죠? 그 방산주들, 사실 이 그 빅텍이나 스페코, 뭐 휴니드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요 방산주들도 지금 보면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의 방향성이 확연하게 되고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뭐 주식 시장을 뭐 3배를 띄우겠다, 4배를 띄우겠다, 의지는 강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의지들이 시장에 딱 반영이 됐을 때는 이런 해지성 종목들이 완전히 무너지지만 이 종목들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써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해지성 종목들도 식량,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운, 방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차게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이제 좀 이번 주에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정부 정책이죠. 물론 뭐 이민청 관련한 종목들, 인스웨이브 같은 종목들도 꾸준히 움직이고 있지만 뭐 오픈롤이나 이런 종목들도 저출산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룹을 형성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하고 강하지 않고의 어떤 그런 방향성은 뭐냐면 이 시장에서 이 역할론이거든요. 종목들이 어떻게 했나요? 시간에 대거 같이 무대기로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네들이 상한가를 딱 쳐줬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파동 길이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지금 포지션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소 해석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지켜보는 뭐 그런 전략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제가 조금 간추려서 이번 주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이델리 TV에서 방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이델리 TV에서 유튜브가 올라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제가 항상 이제 토요일 이제 오늘 저녁 이 방송 마치고 나면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1시간 동안 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제 유튜브에서 제가 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요구할 때, 그죠? 아마 그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1등 해라.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께서 또 자녀한테 공부 중요하지 않아. 건강이 중요해. 공부 꼴등해도 돼. 꼴등 아주 쉬워요. 어떻게? 백지 내면 꼴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등도 어렵지 않고 꼴등도 어렵지 않고 그럼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몇 등인 줄 아십니까? 중간입니다. 중간은 몇 점을 받아야 중간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를 한다든지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누구냐면은 고수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제 얘기를 알아들으니까요. 초보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흡수하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하고 강의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누구냐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수라는 거죠. 이 중수가 저한테 대한 안티도 많이 생기고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중수에 해당되시는 부분들은 이 주식을 뭘로 해석을 하느냐면은 딱 정해져 있는 룰 있잖아요. 틀에 딱 박아놓고 교과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막 상한가 나왔잖아요. 대한해운 막 차트가 무너졌어요. 올선이 깨졌는데 시간에 상한가 치면서 전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 제 유튜브에서 드리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 유튜브에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어야 수익 구조가 지금 현재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들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표님이 주는 자리는 내가 봤을 때는 절대 매수 자리가 아닌데 수익이 나더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력은 그렇게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딱 보이게끔 자 매수하세요 이렇게 차트 만들어주고요. 자 매도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그 세력이나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아 그래 요렇게 됐을 때가 매수 자리야. 근데 당장 수익이 나던가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부분들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어요. 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집중돼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 뭐야 저거 뭐 저 어떻게 저래갖고 뭐 매수가 돼 오늘도 제가 드린 종목 뭐 저게 뭐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좀 깨우쳐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 구조가 형성되고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이 다우 지수는 오늘 여기에 추세들을 여기 살렸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드렸던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됐냐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요 윗부분에. 지금 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죠? 정치와 경제는 제가 항상 불가분의 관계다. 요즘은 이 경제를 어떤 경제의 이론적인 지표에만 갖다 대놓고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주식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이 정치하고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1월 13일 날 대만에 누가 되느냐. 그죠? 민진당이 되느냐 뭐 국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좀 친중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 주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놨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판도는 어떻게 해서 바뀌느냐면 이 다우지수의 판도는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개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고 이 지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잖아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그 라인은 언제냐면은 7월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에서 7월 달에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든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가 종목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첫 번째 선거 지역에서 우세하다 보니까 막 5G가 움직이고 세일가스가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이 살짝씩 움직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벌써 어떠냐면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만의 선거나 우리 선거나 그리고 미국의 선거나 선거 방법이 다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대만이 가장 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들은 선거 지역에서 투표하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날 왔는 사람만 딱 선거를 할 수 있고 뭐 부재자 투표 이런 것도 없잖아요. 바로 거기서 뚜껑을 열어서 오픈하니까 뭐 절대 그게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표를 많이 받아도 또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랑 또 선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약간 간접 선거고 우리도 직접 선거긴 하지만 우리는 뭐 사전에 또 투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그죠?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전부 다 패권이란 말이에요. 이 패권주의는
누구 대통령부터 만들어졌냐면은 오바마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바마부터 이미 중국이 어디에 와 있다는 거죠? 턱 밑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은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시진핑과 뭡니까 푸틴이 아주 그 행복하게 같이 잘 지내고 뭐 패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하겠지만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밑에 누가 있냐면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렇게 나는 패권주의가 아니야. 지금 뭐 미국은 위대하게 이렇게 트럼프를 외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나의 맥락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책은 패권이라는 정책은 움직이지만 경제 구조는 어떻다는 겁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뭐 바이든과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지금 신경전을 벌이잖아요. 뭐 그 연설할 때 뭐 바이든에게 약간 뭐 욕설도 하고 또 바이든도 또 트럼프는 욕설도 좀 하고 그죠? 바이든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자기 민주당에서는 뭐 50명 정도도 뭐 트럼프한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두 대통령 다 그죠?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경제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이민 정책이란 말이에요. 요 두 부분 가지고 이제 어떤 갈림길이 나올 텐데 가장 근간은 뭐냐면 경제라는 거죠. 경제. 그러면 지금 오늘 또 여기서 이렇게 살려놨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살려난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상이잖아요. 예. 지금 금리 인상을 가지고 계속 이제 금리 인하잖아요. 지수를 밀었을 때는 뭐였죠? 금리 인상이었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거죠. 시기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과연 이 지수를 어디까지 지금 유지를 하고 계속 뭡니까 폭락이 없이 움직일 거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 11월 전에는 한 번의 어떤 그 뭡니까 한 7월 여름쯤 되면 한 번의 어떤 그는 뭐 하락 곡선도 좀 나올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다시 뭐 11월을 겨냥하는 이런 부분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 라인에서 너무 덤벼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지표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홍콩 같은 경우는 미국 지수가 이렇게 좋아도 막 반토막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냐면은 여기에 조금 부합해서 가는 어떤 흐름들을 갖추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살려놔서 지금 추세를 이렇게 탄 모습이에요. 탄 모습이기 때문에 요 이제 정고점을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 지표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도 이제 여기 이제 살려놨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이제 지금 올려놨잖아, 그죠?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2,600을 다 뚫으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곳곳에 지금 요런 저항대가 있잖아, 그죠?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요 저항대에서 움직일 때는 반도체가 움직이고 제가 지금 오늘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산주라든지 해지성 종목들을 아직까지는 다 버릴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지표를 보라 이거죠. 이 곳곳에 아직 이렇게 뭡니까 매물대가 요래 있기 때문에 요 지수가 올랐다가 내릴 때는 그 종목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에 의해서 다른 거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로 주가를 상승시킨다면은 우리 지금 지표는 뭐냐면 상승은 뭐에 의해서 따라갑니까? 미국 시장에 의해서 잠깐 올랐다가 내릴 때는 뭐죠?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미국 뭐 군사 뭡니까 평가 전문 기관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한 단계 높아졌더라고요. 세계 뭐 145개국 중에서 5위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36인가 이렇게 한 단계 떨어지고 뭐 이런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이 무기라는 걸 가지고 핵무기가 있는 나라와 이게 뭐 군사력을 비교하는 거는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뭐 그렇게 보고가 나오니까 우리의 군사력도 대단하다는 거를 지금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북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계속 간접적인 그런 어떤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포를 쏜다든지 그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무슨 대남 방송을 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하도는 이게 내릴 때, 지금 조정을 보거나 해지성 종목에서 이럴 때는 전쟁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 그죠? 저는 정치나, 그 다음에 뭡니까? 주식이나, 그 다음에 전쟁이나,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두 가지의 공통점. 정치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뭐에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돈과 그리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도 돈만 있어서는 안 되죠. 자기를 밀어주고 따라주는 그죠? 친구가 있어야 되고, 주식도 돈만 있어서는 안 되죠. 돈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주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를 때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라든지, 그죠? 뭐 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진 누구라든지, 그죠? 이런 게 필요하듯이 전쟁도 뭐냐면, 전쟁도 돈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전쟁을 합니까? 지금 보세요. 중동 지역에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보자 이거죠. 뭡니까? 러시아하고, 그죠? 우크라이나 맞죠? 갑자기 그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뭡니까? 한쪽은 미국이 밀어주고 한쪽은 러시아는 또 어디서 또 해줍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북돋아 주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전쟁을 할 때 돈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밀어주는 친구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당장 중국도 지금 대만 문제로 시진핑도 머리가 아프고, 지금 어디입니까? 러시아도 지금 푸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픈 틈을 이용해서 지금 어제 보면은 북한의 뭐 외무성 최선희가 가서 뭐 푸틴 뭡니까? 그 러시아의 그 푸틴을 만나고, 이는 왜 만나느냐? 자기들이 어떤 기술력을 좀 전수받기 위해서 가장 위급할 때 그저 자기가 가서 뭔가를 무기를 주면서 뭐 빼올 수 있는 자료를 빼올 수 있나?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우주, 그죠? 뭐 우주 정찰기 뭐 이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잖아, 그죠? 아무리 자기들이 우방 국가라 하더라도, 우호적인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공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느냐? 그 친구들도 지금 다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미사일을 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불안해하시고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안전 불감증은 아니고요. 그 뭐 전쟁이라는 거는, 전면전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가기는 힘들고, 과거 우리 6.25 때처럼 막 밀고 올라가고 뭐 또 밀고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국지전 정도는 막 너무 감정이 쌓이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하나의 시장에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와 관련성 있는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케팅 전략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딸을 내세우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그 딸이 다음 뭡니까? 후계자가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김주애라는 그 후계자를 내면서 뭐 구글 검색 1위가 막 올라가면서 막 북한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가 모를 정도로, 그죠? 저는 그건 하나의 조연에 불과하지 않나. 사실 이 공산국가에서 아직까지 여자가 지도자가 나온 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주 머리가 좋다라는 거죠. 이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 또 누군가가 탁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코스닥 시장도 지금 요 고점, 그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 시장은 요런 라인들이 전부 다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미국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미국 시장만큼 막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지는 않지만 요게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내려가면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올라가면 요 정도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조정 볼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뭐 포트를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이 뭐냐면, 이 탁은 뭐예요? 깨는 거고, 위에서 이거는 뭡니까? 위에서 이게 깨는 거고, 이거는 밑에서 쪼는 줄탁 동시가 뭐냐면은, 이 계란 있잖아, 계란. 그죠? 계란이 이렇게 병아리가 이렇게 탁 이렇게 나올 때는 위에서는 어떻게 줘야집니까? 예, 깨줘야 되고, 안에 있는 병아리, 알 속에 있는 병아리는 어떻게 돼서 위에서 쪼아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어미가 그죠 위에서 쪼아주고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가 밑에서 이렇게 그죠 깨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탁 탄생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왜 오늘 줄탁 동시를 가져왔냐면은 제가 백날 여기서 수급 종목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들께서 그 알 속에서 이렇게 깨고 나오지 않으면은 제가 백날 여기서 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그죠 깨줘봐야 여러분들이 이게 밑에서 쪼지 않으면은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주식에 관련돼 있는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한 켠에 두고 빨리 깨어나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흡수가 안 됐을 때 어떠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막 안티로 돌변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필요하다. 왜 여러분들이 이 줄탁 동시라는 이 사자성어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아 이렇게 됐을 때 나도 깨어나야 그죠? 상대가 저렇게 얘기할 때 나도 깨어나야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수익률이 크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뭐 50%가 넘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50%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전주에는 70%가 나오고 이랬잖아요. 제가 그 드릴 때 뭐라고 했죠? 종목 드릴 때 월화 저점을 잡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월화의 저점을 잡고 월선이 깨지면 안 된다. 그 원칙만 딱 지키면은 여러분들께서 최저점에 안 잡고 최고점에 잡지 않아도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가 났는데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20%만 먹어도 50%가 안 나고 10%만 먹어도 어떻습니까? 수익 구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고 또는 내가 최저점에 안 사고 그 중간에 10%만 먹었을 때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했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내가 왜 자꾸 연습 매매를 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도 지금 보세요. 한미 뭐 군사훈련 막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지금 전쟁 납니까? 전쟁 안 나요. 전쟁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행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죠? 쟤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포를 어떻게 쏘고 막 곳곳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연습을 하느냐?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전에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은 그냥 노트 매매를 한다든지 그냥 팔짱 떡 끼고 뭐 올라가네 내려가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라고 했죠? 월화 저점을 잡아라. 그죠? 그럼 저점이 어딥니까? 그럼 기술적으로 올스를 보라 이거죠. 이평선의 올스는 잘 알잖아요. 올스를 딱 찍거나 올선 근접하는 데를 가거나 그 매수 매도는 뭘 보고 해야 되느냐면 1분봉을 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분봉의 위치를. 그랬을 때 자 그러면 내가 실력이 없어요. 자 실력이 없는데 물량을 실으면 되겠습니까? 이 연습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연습을 하느냐면은 물량을 실는 거와 분할 매수가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주만 샀어요. 예를 들어서 물량을 한 주를 샀습니다. 한 주를 샀으면은 내가 한 주를 예를 들어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9,000원 가네. 올선은 안 깨졌네. 그럼 뭐야? 내가 밑에서 에이씨 한 9주 한번 잡아볼까? 그럼 뭐야? 10주 잡았어. 10주 잡아가지고 그게 뭐 손실이 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올라가면 갑자기 수익이 딱 발생하겠죠. 그러면 정말 되네. 내가 처음에 물량을 이렇게 실었을 때 이래 되고 이렇게 실었을 때 이렇게 되고 그 위치가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실으니까 이렇고 저 밑에 왔을 때 이렇게 실었을 때는 이렇네. 그런 걸 어떻게 연습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물량을 실게 된단 말이에요. 물량을 실을 줄 알아야 어떻게 되느냐? 돈을 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최저점이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가지고 내가 30%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30%면 13,000원입니다.
주당 3,000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당 3,000원 먹어가지고 100주 사면 3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0주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을 벌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왜 자꾸 연습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 연습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물량을 실는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 물량을. 아, 내가 여기는 이렇게 좀 더 사면 되겠구나. 그 물량을 실는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연습 매매를 해보십시오. 처음에 그럼 욕심내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 실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는데 그냥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쉘이 그냥 몰빵해가지고 신용미수 다 써가지고 그래갖고 중리산이 그것도 안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 자기 실력대로 물량을 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아. 그럼 뭐요? 물량을 많이 실어요. 예. 내가 실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습 매매는 실전에서 절대 여러분들께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무든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움직일 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미친 듯이 막 올랐다 내렸다 막 널뛰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커지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물량을 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가 커지는 겁니까? 간 사이즈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뭐가 커야 되느냐? 간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간이 콩알만 하다 절대 물량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큰 돈도 벌기 힘들죠. 그러면 대표님 내 간 사이즈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내가 병원에 가보라 했잖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 당신은 일반인보다 간이 좀 작습니다. 그럼 어때요? 내 간은 콩알만 하니까 조금 해야 되고 당신은 일반인보다 간이 큽니다. 그럼 뭐 간이 배 밖에 나 있으니까 크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자꾸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이게 막 주식을 그죠? 뭐 은행 이자 맨날 뭐 은행 이자 나오나요? 은행 이자 나오면 은행에 갖다 놔면 가만히 있어도 은행 이자가 나오는 걸 뭐하러 용 써가면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이래 할 거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 이거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테크. 그냥 재테크를 그냥 은행 이자 하려고 재테크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요. 자, 지난주에 수익률이죠. 그죠? 현대 HT. 내가 지금 지난주에 뭐 드렸어요? 로봇, 그 다음에 해운주, 그죠? 로봇하고 처음에 로봇, 해운주 이렇게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또 제가 이제 반도체하고 뭐 AI 이런 거 집중적으로 드릴 거예요. 왜? 시장의 패션이잖아요. 지난주에 움직였고 이번 주까지 연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어때요? 현대H 뭐 했으면 이것도 상 나왔죠. 대한해운 이것도 상 나왔어요. 예. 지금 이건 수요일 날 고점, 이건 화요일 날 50% 나왔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막 월요일부터 상 때리고 이래 때렸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상한가. 태웅로직스 뭐 16%, 이런 거는 16% 이래 돼도요. 이렇게 돼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먹어도요. 10%만 먹어도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물량을 실을 줄 아는 그런 단계만 딱 하면요. 이거 우습습니다. 왜? 거래량이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잘 참고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냐? 이 정신보다 높은 단계가 뭐냐면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을 좀 약간 빼놓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이러면 못 삽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 뭐 분할 매수 막 뭐 물타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라인이. 세력들이 3단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 밑에서 확 돌리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만별이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라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뭐 첫날 만날 사냐 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시고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볼 종목들을 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뭐냐면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럴 겁니다. 이야, 이거 뭐 3,900원에 4,000원에 시작한 종목을 뭐 또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와 이만큼 상승한 종목. 근데 뭐요? 상한가 뻥뻥 치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런 단계는 뭐냐면 연습 매매가 필요한 트레이딩 구간이란 말이에요. 트레이딩 구간인데도 잘 잡으면은 주당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푹푹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은 뭐냐면 기술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초보자가 저기다 셀이 몰빵해가지고 이거 뭐 얼마 간다던데, 그죠? 이 지금 이거 내가 볼 때는 템버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4,000원, 3,000원에 시작했으니까 그럼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뭐 3, 4만 원 간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사가지고 내가 3, 4만 원 갈 때까지 가져가려면은 뭘 기준해야 되고 5일선을 기준해야 되고 나는 그 정도의 간이 못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고받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튼 이것이 주도주다. 자, 그다음에 에브리본. 이게 지금 제가 반도체, 로봇, AI 지금 삼성에서 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이잖아. 삼성이 입만 뻥끗하면은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이 100개도 넘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로봇 하면은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맞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로봇 중에서 지금 주도주로 나온 애가 누구냐면은 에브리봇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주반도체처럼 양봉 쫙쫙 켜고 상을 빵빵 때려주면 안 돼요. 멀리 가는 종목은 상을 많이 때리면은 멀리 못 가요. 상을 때리면 상을 때리는 거에 대한 매매 방법이 있고 상을 때리지 않은 종목에 대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메커스. 지금 삼성은 무조건 지금 AI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스마트 링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메커스 같은 경우도 뭐냐면 얘는 지금 특징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매매는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상한가 기법에 맞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여기 뭐 이런 거 손절 라인 뭐 있습니까? 밑으로 푹 빠지면 잡으면 되고 올라가면 뭐 그죠? 그 라인 보고 잡으면 되고. 그래서 이미 시작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형태가 나올지 눌림목을 잡고 나오는 더 치고 나가는 형태가 나올지 그걸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플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AI 전부 다 지금 제가 드리는 거 요 현재 지금 드리는 종목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상한가 치고 지금 이제 첫 번째 눌려놨으니까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DS 단석 같은 경우는 좀 고가의 종목이긴 한데 그죠?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 한번 만들어 보실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루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코도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에서 요런 거는 이제 좀 솜씨가 없어도 그 여기 201선 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요걸 뚫고 나오지 않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요런 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포지션 잡아 보는 거. 자, 그다음에 QRT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QRT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반도체 AI 지금 요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보면은 반도체 AI 뭐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잘 이렇게 좀 섭렵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이미 수급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점만 잘 잡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8시에 그죠? 저녁 유튜브 제 유튜브와 이델리온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많이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 받을 때 보면은 이 치통 있잖아요. 이빨이 아픈 거. 이거는 신이 왜 이빨이 아프게 하느냐면은 임금님이 그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빨이 아플 때 그때는 뭐냐면은 이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도를 깨치라는 의미에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빨이 아프게 치통을 줄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치통 같은 이런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를 깨치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